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JCN 건강플러스의 건강지킴이 박지혜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를 즐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평소 자신의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름 휴가 기간에 휴가를 떠나기보다는 성형수술을 받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님 모시고 여름 휴가철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성형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성형수술이나 원하는 시술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상담을 받나요? 예, 여름이 되면은 바쁜 스케줄로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던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이 기간을 이용해서 성형수술을 받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자기 만족감이나 어떤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또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수술을 하기 원하시고요. 또 대학생의 경우는 이제 하반기 되면 이제 공채를 앞두고 또 이 면접을 위해서 네. 외모 경쟁력을 높이기도 원합니다. 여름방학이나 휴가 기간에는 대체적으로 흉터나 붓기가 적은 그런 수술들을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눈 수술, 이제 대학생들은 눈이나 코, 직장인들은 눈, 코뿐만이 아니라 가슴, 주름, 또 얼굴의 어떤 볼륨감이나 네. 또 바디를 좀 아름답게 하는 이런 수술과 시술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연령층을 뛰어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휴가 기간에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형수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요즘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수술이죠. 눈성형 많이들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또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눈성형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는 매몰법, 절개법, 부분절개법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매몰법은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몇 개의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네. 그곳에서 실을 넣어서 이제 눈을 쌍꺼풀을 만들고 매듭을 지어주는 이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개법은 늘어져 있는 피부가 있는 경우에 그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고 또 지방도 제거하고 또 눈꺼풀 피부와 눈 뜨는 근육 사이에 유착을 만들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분절개법은 네. 매몰법에서 또 지방 제거가 조금 필요한 경우 바깥쪽에 조금 살짝 절개를 해서 지방만 추가적으로 더 제거해주는 수술법을 말합니다. 네, 지금 매몰법, 절개법 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눈매 교정술이라고 해서 기존을 수술하셨던 분들도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 눈매 교정술 방법에는 크게 이제 이것도 절개법 또 비절개로 이렇게 눈매 교정을 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절개 눈매 교정 수술법은 절개 범위가 조금 넓어서 수술 후에 네. 또 부기가 오래 가며 또 과교정이 되면 눈이 감기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좀 개선한 방법이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비절개는 이제 피부 밖에 작은 구멍을 내고 주로 눈꺼풀 안쪽에 있는 결막을 통해서 눈 뜨는 근육을 조금 당겨주면서 라인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심미적인 부분으로 눈동자가 실질적으로 크게 보이고요. 또 눈 뜨는 힘이 약한 이런 안검하수 졸려 보이는 이런 눈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적인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여서 도움이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크고 또렷하면서 시원한 눈매를 가질 수 있고 또 앞트임이나 뒤트임 같은 수술을 또 같이 해줄 때는 좌우도 늘려줘서 눈이 조금 더 커진다. 특히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은 멍이나 붓기가 적고 또 수술 네. 직후부터 또렷한 눈매를 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회복을 원하는 이런 휴가철 시즌에 사람들에게 좋은 수술법입니다. 네, 근데 이 아무리 눈성형이 대중적이고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요즘 이제 휴가철이나 또 이렇게 방학을 이용하여서 이런 부분에 저렴한 금액을 내세워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제적 부담을 들기 위해서 병원에 대한 어떤 신뢰나 어떤 수술에 대한 능력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렴한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서 수술하다 보면 네.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뜨리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또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본인 얼굴에 맞는 그런 조화로운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 쌍꺼풀 몇십만 원, 코 성형 몇십만 원 등 좀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꼭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눈 성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 성형 시술 사례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22세 여성인데 눈 지방이 이제 별로 없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매몰법으로 쌍꺼풀을 만든 경우고요. 또 네. 시원해지고 또렷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원래 속쌍꺼풀이 있는 분 같은데 예. 매몰법의 경우 내가 하고 싶다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피부 자체가 너무 두껍지 않고 눈뜨는 힘이 괜찮고 또 지방이 많지 않은 또 피부 처짐이 없는 경우에는 이 매몰법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환자 사례 한번 볼까요? 예, 17세 여성으로 쌍꺼풀 수술 전에 쌍액으로 이렇게 늘어진 피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절개법 이용해서 늘어진 피부 조금 제거하고 네. 쌍꺼풀을 만들어줘서 좀 개방감 있고 시원한 그런 눈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쌍액이라는 게 쌍꺼풀 액 말씀하시는 거죠? 쌍꺼풀 네.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풀이나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붙였다 뗐다 하면 피부 늘어나는 피부 거네요. 자체가 네. 아주 얇기 때문에 눈꺼풀, 우리 몸에 있는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얇은 피부가 눈꺼풀 피부인데 네. 그걸 부착했다 뗐다 하면 첫 번째는 피부가 자꾸 늘어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서 두꺼워지거나 흉터처럼 딱딱해지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조금 절개를 하고 해야겠군요. 수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 환자 한번 볼까요? 예, 18세 여성으로 부분 절개법을 이용해서 쌍꺼풀 했고요. 또렷하고 시원한 인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환자도 보여주시죠. 예, 마지막 환자는 22세 여성으로 눈이 작고 조금 싸나운 느낌이 들어서 비절개 눈매 교정하고 매직 앞트임을 통해서 좌우 아래 위 눈을 크게 해준 그런 경우이고요. 네. 졸려 보이는 눈이 개선되어서 아주 만족한 경우입니다. 이 앞트임을 하셨는데 코는 별다른 시술을 하지 않으신 거죠? 예. 근데 코까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코의 베이스인 이 눈 좌우폭이 좁아지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코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네, 있습니다. 눈이 변하니까 정말 인상이 많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잘 봤고요. 다음 주제를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께 퀴즈를 좀 드릴게요. 네. 이곳의 모양이나 높이를 좀 변화하면 모든 전체적인 이미지가 변화하기도 하고 세련된 모습까지 뿜뿜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그거는 아마 저는 코라고. 네, 맞습니다. 이 휴가철에 코 성형 많이들 하시나요? 예, 뭐 코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얼굴에 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고 또 전체적인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휴가 시즌에 직장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하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이제 코 성형의 경우에는 수술 방법이 이제 개방형 수술과 이제 비개방형 수술로 나뉘는데요. 이제 비개방형 수술은 코 안쪽에만 절개를 해서 밖에는 어떠한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방형 수술보다 출혈이 적고 또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 코 성형에 비해서 수술 후 이제 콧구멍 변형이 적어서 이런 부분도 좋고요. 또 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수술 방법이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데 비개방형으로도 뭐 매부리 코라든지 휘어진 코, 뭐 덜찬 코 이런 모든 성형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아무래도 시야가 좁으니까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흉터라든지 또 회복기간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비절개형 코 수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수술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은 부위가 또 코잖아요. 코 재수술 많이들 하시나요? 예, 코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형물이 있기 때문에 딱딱해지는 이 구형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데요. 기존의 재수술은 뭐 개방형으로 하여서 수술을 네. 하는 경우에 굳어진 피부를 다시 봉합할 때 또 흉터가 더욱 심해지고 또 코 모양을 만드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조직 손상이 많아 또 흉살이 더욱더 심해져서 코끝이 또 뭉툭해지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기고 또 혈관 재손상이 또 불가피해져서 혈액순환이 또 떨어지면 또 구축 반응이 또 더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비개방형 코 재수술 같은 경우는 네. 흉터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고요. 개방형 수술보다 절개 부위가 작아서 뭐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출혈이나 염증 같은 이런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조금 재수술에도 이제 적용을 하여서 조금 더 회복이 좀 빠르고 안전하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개방형 수술이라는 것은 절개를 어디 쪽으로 하는 건가요? 예, 비개방형 코 수술은 이 안쪽으로 해서 코 안에 있는 네. 그 코 수염이 나 있는 작은 부분 그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봐서는 그 흉터가 절개 잘, 부위가 네. 보이지는 않습니다. 흉터 걱정을 덜 수 있겠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렇다면 코 수술 사례 사진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분은 뭉툭하고 또 코끝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조금 나이도 들어 보이고 이것 때문에 네. 이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콧대는 보형물로 높이고요. 코끝은 자기 귀연고를 이용하여서 좀 오똑하고 조금 뾰족한 그런 느낌을 원한다 해서 그렇게 시행하였습니다. 네, 옆모습이 훨씬 입체적이고 또 세련된 모습까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환자 설명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분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동양인들에게 많이 있는 네, 경우인데요. 복코죠. 예, 네. 복코이고 코끝도 뭉툭하지만 콧 날개 전체가 조금 넓어서 네. 이 콧볼을 축소하고 콧날개를 줄여줘서 조금 더 갸름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복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흔히 말하는 비개방형 수술로 가능한 건가요? 예, 이제 콧끝은 비개방형 수술로 가능하고요. 네. 콧볼 축소는 콧구멍 아래쪽 바닥에 다시 살짝 절개를 해서 이제 콧볼을 모아주게 됩니다. 그럼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회복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내에 모든 실밥을 다 뽑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코 부위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복잡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보고 수술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코 성형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름 휴가철에 많이 이루어지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곳은 남성분들도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동안수술, 일명 주름수술인데요. 여성은 물론이고 의외로 직장인 남성인 분들도 주름수술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정말 그런가요? 네, 뭐 여름에는 피부 속 수분과 영양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이 주름인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름 성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휴가철에는 고전적인 안면 거상 수술보다는 네. 회복이 빠른 리프팅 수술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리프팅 정말 아프다고 들었는데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그런 주름 수술 많이 시행하시나요? 네, 먼저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실을 이용한 수술인데요. 또 실의 어떤 삽입할 부위를 일단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이 당길 부분을 정교하게 디자인을 한 후에 그 네.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하고요. 피부 속으로 이제 특수 실을 이제 삽입해서 늘어진 피부를 위로 당겨서 고정해 줍니다. 근데 고정되어 있는 실은 계속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흡수가 되어서 자기 콜라겐으로 바뀌고 이 실 자체는 흡수되어서 없어집니다. 이런 과정에 피부의 어떤 주름이 개선되고요. 탄력 개선에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안면 거상술보다는 이 실리프팅이 간편하고 필러나 보톡스보다는 효과가 확실해서 실리프팅의 어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실의 종류와 시술 방법도 그만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 아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아프진 않나요? 예, 지금 요즘 이제 특수한 실들이 많이 또 나오고요. 또 수술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해지고 절개 부위도 좁아짐으로 인해서 네. 통증은 기존에 하던 그런 안면 거상술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프팅을 받고 나서 어떤 부위가 함몰되기도 하고 또 기형적으로 튀어나오거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작용 안전합니까? 예,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 위해서 점점 이제 이렇게 실이나 당기는 재료들이 조금 발전되어 오는데요.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엘라스티쿰이라는 이런 특수 밴드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실은 탄력성이 없어서 방금처럼 움직이기가 불편하든지 이렇게 네. 눌린다든지 그런데 이 엘라스티쿰은 조금 부드럽고요. 탄성이 있어서 이 자유자재로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연인대처럼 이렇게 당겨 놓아도 리프팅 효과가 지속이 되고 또 우리가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같이 움직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줄고 네. 또 효과도 또 오래 갑니다. 또한 회복 기간은 줄이고 이런 리프팅 기간을 계속 좀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리프팅을 할 때 실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 실 대신에 이 엘라스틱 솜을 사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부위는 요즘에는 목주름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목도 가능한 건가요? 예, 목은 피부가 굉장히 얇고 이러기 때문에 네. 실 중에도 조금 굉장히 가는 실 그리고 수술 부위도 조금 깊게 삽입을 해서 그 실이나 어떤 당기는 그 라인이 좀 함몰되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엘라스틱 솜 이거 저도 기회가 되면 한 번쯤 받아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시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예, 대략 1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 방법은 수술 시간과 회복 기간이 짧고 또 흉터가 머리카락 속에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처진 피부가 또 많을 경우에는 여분의 피부를 절제하기도 하고요. 한 3에서 4일 정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프팅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사실 동안의 요소 중에 주름만 해결한다고 해서 동안 얼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볼의 볼륨감도 매우 중요한데요. 볼에 볼살이 없고 탄력이 없다면 주름이 없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볼륨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있으신 분들은 필요한 시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수술도 또 좋지만 지방 이식이라는 또 이렇게 또 간단하게 하는 또 시술을 또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요즘 이제 스컬트라라는 이런 방법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제 얼굴에 볼륨이 사라지면 얼굴이 이제 다소 작아지는 효과는 줄 수 있으나 입체감이 없는 얼굴, 또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 또 주름이 조금 많이 보이고 탄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근데 얼굴에 손실된 볼륨을 회복시켜주는 네. 스컬트라는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로서 한 10분 이내에 간단히 이렇게 시술을 하고요.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촉진하는 약물로 또 볼륨을 형성해주는 그런 시술을 말합니다. 심미적 개선은 약 한 5년 정도 지속성이 있어서 굉장히 네.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보통 볼륨감을 채워준다고 하면 필러나 지방 이식 수술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이 스컬트라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안전한 건가요? 예, 이 스컬트라는 콜라겐 생성이 촉진제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필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주요 성분은 PLLA라는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면서 네. 재흡수가 가능한 생체에 적합한 합성 폴리머입니다. 이미 이제 의료 산업에서는 봉합 용제로나 아니면 상처 피복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FDA에서 또 인정받은 안전한 또 시술로
먼저 인정되었고요. 또 시술자의 노하우가 경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성형외과에서 시술 받기를 권장합니다. 네, 근데 이 필러와 스컬트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기존의 필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콜라겐이나 하이알루론산을 이제 주입하는 것을 말하고요. 근데 이제 스컬트라는 피부에 이제 스스로 자가 콜라겐이 차올라올 수 있도록 콜라겐 씨앗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러는 시술 직후에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간 지나면 점점점 볼륨이 떨어지는,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반면에 스컬트라는 처음에는 별 표시 안 나다가 네, 이제 서서히, 서서히 네. 재생되면서 볼륨감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뭔가 했다는데 처음에는 별 표시 안 나는데 점점 볼륨이 올라오니까 조금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컬트라는 피부 내에서 자체 콜라겐을 생성해서 볼륨을 만들기 때문에 필러보다 자연스럽고 또 오래 유지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지방 이식을 원하는, 채취할 지방이 부족해서 지방 이식술이 어려운 경우에, 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또 수술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팔자주름이나 볼에 이렇게 형성된 주름이나 볼륨 감소에 특별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스컬트라는 그런 피부 내에서 콜라겐을 생성하기 때문에 피부 결에도 도움이 되는 것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에 가슴 성형을 받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들 받나요? 예, 뭐 가슴 성형은 또 전신 마취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지만, 또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가슴 성형을 하기 때문에 그 회복 기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보면서 수술을 아주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보형물이 들어갈 포켓을 만들어 주고요. 또 출혈도 적고, 또 수술 후 붓기나 통증을 줄여주고, 또 구용구축이라는 이런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해서 단기간 내에 또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름철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워너비 수술이 있습니다. 지방흡입 수술 많이들 하시나요? 예, 뭐 바쁜 일상에 또 치여서 지내다 보면 이 절제와 또 인내가 필요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최근에는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과 같은 다이어트 방법의 한계를 느낀 이들이 이런 의학적인 시술을 통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티나지 않고 간편한 미니 지방 흡입술을 많이 선호합니다. 미니 지방 흡입술이요. 네. 이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미니 지방 흡입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을 뽑는 게 아니라 원하는 부위의 지방만 빼는 이제 맞춤형 지방 흡입술로서, 이거는 뭐 수면 마취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수술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이면서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지방 흡입과 달리 수술 후에 뭐 바로 이제 직장 생활과 일상 활동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서 휴가철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넓은 부위가 아니라 특정한 부위만 꼽아서 미니 지방 흡입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떤 부위를 많이들 하시나요? 예. 미니 지방 흡입은 이제 사이즈를 줄여주기보다는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보정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얼굴이나 가슴 등에 또 원치 않는 부위에 지방이 또 빠지는 것을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면 이제 허벅지 바깥쪽에 국한된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아랫뱃살 가운데가 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이런 경우, 또 이제 아무리 운동해도 안 빠지니 옆구리살 이런 부위에 이제 좀 날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그 부위만 선택해서 조금 줄여주는 보정의 개념으로 많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솔깃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사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팔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축 처져 있는 이런 팔뚝 네. 모양 때문에 짧은 이제 옷을 입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셔서
팔 쪽에만 미니 지방 흡입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이 한 번만 받아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나요? 예, 이분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만 받아서 나타나고요.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뽑아보면 피부가 처져 버리기 때문에 한 두 네. 번씩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사례 보여주시죠. 예, 지금 아랫배와 윗배 옆구리 쪽에 전체적으로 볼륨이 조금 있어서 이분은 아랫배와 옆구리 위주의 미니 지방 흡입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네, 마지막 사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이분은 이제 허벅지 안쪽에 그리고 바깥쪽 살짝 부위에 이제 지방이 조금 축적되어 있어서 안쪽과 바깥쪽 일부를 미니 지방 흡입으로 간단하게 네. 제거한 사진입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한 부위를 정해서 지방 흡입을 하는 거네요. 이 미니 흡입이라고 해서 효과가 있긴 하겠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례를 보니까 효과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 솔깃하는 여성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여름 휴가 기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성형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휴가 기간이 끝나고 복귀할 때는 되도록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회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시술 후의 관리 방법들, 주의사항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예, 모든 수술이나 시술 후에는 일시적인 붓기와 통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 직후 붓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수술 후 붓기는 1에서 한 3일 정도에 가장 많고요. 이 또 붓기의 지속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또 이제 붓기 레이저라든지 재생을 도와주는 이런 레이저 등을 하면 좀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는 약 한 4주간은 금연이나 금주하시는 것이 부작용인 염증 방지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진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예, 상당수가 여름에 이제 수술을 하면 염증이 쉽게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은 냉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또 감염을 예방하는 항생제의 발달로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다만 이제 의료진이 공고한 어떤 관리법이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 부위가 덧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선택할 때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병원인지 수술적 노하우가 풍부한 그런 성형외과 병원인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니스병원의 정영원 원장님과 함께 여름 휴가철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성형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은 휴가 덕분에 긴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어서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건강하고 안전한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이신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